자, 갑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날릴 수는 없잖아. 자, 미국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을 이번에 갔다 온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1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겁니다. 네. 얘 왜요? 어? 뭐라고? 왜요? 어? 저 공부하러 가는 건데. 말도 안 되죠. 미국 갔다 온 그 뭐 인생에 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네. 그냥 돈 쓰러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2차 고사겠죠. 그럼 이번 2차 고사의 핵심은 바로 키네틱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네틱스, 우리말로 반응 속도로 나겠죠. 이번 시험에 거의 60% 이상 이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야, 이 돼지야, 좀 보라고. 헛소리 빨리 필기 빨리. 아, 진짜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리액션 레이트란 말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반응 속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물리학에서 여러분이 물리를 배우다 보면 이게 velocity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 물리학에서 velocity를 물리학에서 속도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속도라고 하면 물리 시간에 배운 velocity를 얘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화학에서 속도는 rate를 번역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rate는 뭐에 더 가깝냐면 일종의 시간당 변화율. 네. 요거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번역이라는 게 입에 짝짝 감기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당 변화 이렇게 번역하면 좀 맛이 없어서 속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보통의 반응식이 있습니다. 자, A, B, C, D. 자, 여기서 A하고 B는 당연히 반응물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C하고 D는 생성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물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물이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럴 때 이 리액션 레이트, 그 레이트를 앞으로 V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션 레이트 V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 자, 정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기에 요런 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A라고 쓰고 대괄호로 쓴 건 몰 농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문자 T로 쓴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항들이 뭐로 나와 있냐면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율. 이게 저 리액션 레이트의 기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어디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어디는 플러스가 붙어 있죠. 이것의 의미가 뭐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누구? 반응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를 붙인 건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바로 생성물에 대한 얘기겠죠. 자, 반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반응물은 농도 변화율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수리적으로 음수겠죠. 거기 이제 편의상 플러스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또 붙인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생성물은 많아지니까 시간당 농도 변화율이 플러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앞에 그냥 플러스 부호를 유지하는 게 생성물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를 또 빠지지 않고 다 넣어주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화학 양론 계수. 보이시죠? 저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제시된 반응에 대한 리액션 레이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바로 반응 속도에 대한 수리적인 레이트라는 정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는 변할 수 있습니까? 불변입니까? 정의는 불. 불변입니다. 무조건 일반적 반응식에 대해서 리액션 레이트를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반응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그 수학적 방법으로 이 반응 속도를 표현을 했다면 이제 이 반응 속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은 경험에 미루어 이제 한번 또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인간의 경험에 미루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전문 용어로 rate law라고 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속도 법칙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사실 내가 여기서 경험이라고 썼지만 이 경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경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실험이겠죠? 실험. 실험 역시 인간의 경험인가요? 네. 당연히. 다만 이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좀 조직화된 경험이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건 실험도 경험이다. 그러면 실험 결과 혹은 경험을 어떻게 수식하겠느냐?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경험은 이겁니다. 바로 반응물이 많을수록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그냥 뭘 더 많이 만들고 싶니? 그럼 재료를 더 때려 넣어라. 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얘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완전 이상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누구도 이견을 들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게 반응 속도와 관련된 인간의 거의 유일한 경험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냥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경험이라고요. 그걸 수식화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레이트로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 레이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짜잔. 요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요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전체의 수식화를 요거를 앞에서 얘기했던 rate law라고 하는 건데 이 rate law에서 이제 없던 어떤 부분들이 생겨나죠. 바로 K, M, N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죠. 그렇죠? 그러면 저 K, M, N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첫 번째 1, M, N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오더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차수. 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변수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질 때 이런 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음의 상관관계는 뭐예요? 변수가 커지는데 그 함수가 작아지는 거. 이럴 때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양의 상관관계 중에서 가장 흔한,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거. 왜? 뭐나 왜? 그 양이 편차났거든. 응? 왜? 저희가 전에 했던 말이 좀 떠오르는 전에 무슨 얘기 있었는데? 아니요. 국어에 국어예요? 아니라고. 국어에 양의 경률이라는 게 있는데 양의 경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얘가 양의 경률 그거 들어갔다 그 음의 경률도 있잖아. 그 뭐냐 양의 편차, 음의 편차 헷갈렸어요. 음의 편수. 화학을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시험에서 네. 그 경률 문제 나는 다 틀렸어요. 국어 시험에서요? 그거 지금 너무 어려웠어요. 국어가 제일 어렵죠.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anyway. 그래서 이 양의 상관관계 중에서 우리가 그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뭐예요? 바로 비례 관계죠. 네. 비례.
비례 y 이퀄 kx 이런 게 대표적인 비례 관계잖아요. 그게 바로 x가 커지면 y가 커지는 관계인데 이게 비례를 하는데 그 변수가 1승에 대해서 비례하는 건지 2승에 대해서 비례하는 건지 사실 요것만 넣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각각의 농도에 대해서 차수를 변수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적으로 보면 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오더라고 표현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저 K 얘를 이제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 혹시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 시험 범위였나? 아니요. 아니죠. 학교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아니죠.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레이트로에 이제 새롭게 도입된 어떤 항들이 M, N, K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이 녀석들을 한번 실제로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 K, M, N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얘네들은 반드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얘네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KMN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KMN을 확실히 뭐냐면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 텐데 어떤 반응식을 하나를 들어볼 것이냐. 뭐 수업 시간 하는 반응식 중 뭐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짜잔. 이번 시험에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도 나왔죠. 네, 다 맞춘 애가 아무도 없대요. 다 못했어.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뭐 뭐 약간 틀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맞추면 되는데 세욱이 뭐 적당히 그렸어요? 아니 1, 2, 3번까지 아무도 못 맞췄대도 유부연인 학기를 다 못 맞춘 안 그랬으니. 아니 뭐 이상을 껴놓나 봐요. 뭐 전교 2등 안에 틀리고.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래요. 전교 알았어요. 이제 화학 100점을 했는데. 그래서 루이스 구조는 끊임없이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김에 한번 그려볼까요? NO 어떻게 그려요? 삼중결합. NO 어떻게 그려요? 이중결합. 삼중결합. 오. 오는 삼중결합. 자, NO 어떻게 그리냐면 질소하고 산소를 이중결합으로 연결하고요. 산소에 그럼 비공호 전자가 몇 개 있겠어요? 두 쌍이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는 두 쌍이 있습니다. 질소에도 있을까요? 네. 질소엔 비공호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요게 NO. 우리말로 읽자면 일산화질소인데 일산화질소의 루이스 구조가 저리합니다. 자, O2는 어떻게 그립니까? O2는 얘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요. 이중결합으로 연결하고 비공호 전자를 이렇게 두 쌍씩 각각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NO2 어떻게 그려요? 중결합 단결. 자, NO2는 어떻게 그리냐면 질소에 산소를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양쪽에 연결하고 산소 단일결합인 거는 비공호 전자를 세 쌍, 이중결합으로 연결된 걸 비공호 전자 두 쌍을 그리면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있나요? 네.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한 쌍이 아니고 한 개 있습니다. 저 시험 또 나온다. 이때 세우 예. 질소의 형식 전화? 질소의 형식 전화는 플러스 1이요. 바로 1 플러스입니다. 산소의 형식 전화는? 저한테 물은 거예요? 아, 저 마이너스 1이요. 1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게 이산화질소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유명한 애들이니까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누가 반응물, 요 두 개가 반응물, 요게 생성물.
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되게 실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살펴볼게요. 그 실험을 했더니 자 보시면은 실험 결과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써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3번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 NO 일산화 질소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몰 그리고 O2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몰일 때 그때 반응 속도가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세크. 자, 두 번째 실험은 기억난다. 예전에 했던 게 기억이 나. 뭘 예전에 해요? 예전에 큰 날에서 했던 기억이 나. 그래요? 요렇게. 그리고 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 퍼 미안합니다. 세크. 그리고 세 번째는 NO가 2. 그 다음에 O2가 3. 이때 반응 속도가 이렇게 된다 봅니다. 보세요.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마침 또 누가 설마니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 누가 보고 있어요? 유진이. 유진이가 모범생이군요. 쟤 아니에요, 쟤. 유진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쟤도 연애해요. 응? 쟤도 연애해요. 자기가 줬다고? 뭐라고? 쟤도 연애해요. 유진이가 연예인이라고요? 연애예요, 연애. 아, 유진이. 러브. 유진이가 얘 남자친구 있다고요? 네. 그래. 유진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최소현. 어허이. 저 앞에 거랑 앞에 거 제곱이랑 비례하고 뒤에 거는 그냥 비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앞에 거. 1승인데. 어이. 앞에 거. 앞에 아니지. 거 맞지? 저기 2배 될 때. 4배 됐잖아, 4배. 2배 때 1.5배 된 거 아니야? 야, 영한 게 없어? 유진아, 잘 들려요? 유진이가 대답을 안 하는데요. 최소현 생각하고 있네. 자, 봅시다. 안 들리나? 저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핸드폰을 딴짓 하고 있네. 자, 봅시다. 너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자, 여기 지워 되겠죠? 네. 여기 준다. 저기 미친 정도. 제가요 시험 치기 한 3일 전에요. 네. 한영기 영상을 싹 다 봤어요. 잘하셨어요. 하루 종일. 잘하셨어요. 근데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벼락치기를 하니까요. 네. 진즉 공부하라고 했더니 제가 시험 이게 치기 3일 전에 진짜 아직 근데 그게 밴드에 유튜브 링크가 없던데요. 다 있습니다. 밴드예요? 우리 카톡방이에요. 저 카톡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생 계정 들어가서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카톡방에 가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쁘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 봤어요. 왜요? 핸드폰이 없어서요. 저 그래서 유튜브에 경남 고급화학 몇 2024 08 땡땡 이런 거 다 찾아봤어요. 아니면은 저 PC로도 카톡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거 로그인 맨 처음에 하면 인증을 해야 돼요. 카톡으로. 그렇긴 하네요.
근데 왜 휴대전화가 없어요? 엄마가 들고 가셔가지고 공부를 위한 모험적인. 아이고 예뻐요. 아 미쳐버려. 알았어요. 무연이도 카톡 못 봤어요? 저는 카톡에 제 로그인이 안 돼요. 카톡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 자료와 그러니까요. 제 시험 끝나가서 보니까 사진이 쫙 나와있던데요. 예. 이 뭔데? 뭐야 이거? 나와. 아 나와라. 오늘 안 온다며요. 연애하는 사람 안 자리 받았다. 낮췄다 지금. 오늘 안 온다며요. 아니요, 와야 될 투표에는 안 온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 물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물리 수업이 없어가지고. 너 지금 물리가 화학보다 뭔 줄 아는 거야? 와. 아 나가라. 나 자전이 갈 생겼다. 메르센이잖아. 나 자전이 갈 원래 생겼다. 메르센 있잖아 여기서 듣는 거. 안 물어봤다. 아 진짜. 오늘 안 한다 해가지고 저기서 바로 넘어왔습니다. 야 누구는 그래요? 하는 줄 알았어? 나도 그냥 버리고 온 거야. 시선에서 보잖아. 아니 자. 나 몰랐어. 그냥 버린 거야. 아니 정말 말했다. 그거 자 하여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필기. 자 그러면 필기 봐라. 지금 제시되는 반응식이 요거잖아요. 예.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뭘 해볼 것이냐. 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rate row 얘를 아니 뭐 rate row 전에 뭐 속도식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 제시된 반응에 대해 속도식은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우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건 알겠어요? 당연히 교수님. 자, 반응물, 생성물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 속도를 정의에 입각해서 썼어요. 반응물 앞엔 마이너스, 생성물 앞엔 플러스고 화학 양론 계수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죠. 이걸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K. 경험에 입각하여 K 곱하기 반응물 NO 농도의 M승, 그 다음에 반응물 O2 농도의 N승. 이렇게 그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KMN을 뭘 활용해서 요거를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얘가 화학에서 배우는 반응 속도가 아니라 수학적인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구해야 하는 변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 구해야 되는 변수가 3개니까 적어도 선형관계가 아닌 변수가 그러니까 정보가 몇 개는 있어야 되겠어요. 정보가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3번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요 나와 있는 데이터들 있죠. 요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진짜 여기다가 다 대입해요. 다 대입하면 KMN에 대한 뭐로 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는 계산기를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수 방정식을 풀기에는 계산기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간단한 암산으로도 KMN을 추정할 수 있게 숫자들을 예쁘게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1, 2번을 비교한다고 칩시다. 그럼 1, 2번을 비교할 경우는 이 두 개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NO의 농도가 고정돼 있죠. 네. 그럴 때 여기서 몇 배가 증가합니까? 3배 증가하죠. 3배 증가하죠. 그랬더니 반응 속도도 몇 배 증가합니까? 3배 증가하겠죠. 맞나요? 네. 그럼 이거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O2의 농도와 V의 농도가 뭐하다?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3배 증가할 때 3배 증가했으니까요. 비례한다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N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구나. 그러면 알겠죠? 알겠죠? N. 뭐라? 됐죠? 자, 그 다음은 뭐냐? 보시다시피 요거 2배. 요게 지금 일정하죠. 2번하고 3번 데이터는 O2의 농도가 일정하죠.
그런 반면에 NO의 농도가 몇 배 증가하고 있어요? 2배 증가하고 있죠. 그랬더니 반응 속도가 몇 배 증가하고 있나요? 네. 2의 제곱배 증가하고 있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추정을 하건대 M은 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다. 그래서 이렇게 저 반응 차수라고 하는 건 간단한 암산을 통해서 보통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 좀 지저분하게 되면 숫자를 이렇게 예쁘게 안 주는 거예요. 예쁘게 안 주고 진짜 지 맘대로 막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진짜 다 대입해가지고 지수방정 형식을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계산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내진 않겠죠. 뭐 여하튼 이렇게 M과 N을 구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야요? 마지막 남은 거 K죠. K. 자, 그래서 K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중간에 준다. 여기 줄게요. 지우자. 쑥쑥쑥쑥.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자, 이거 제목을 하나 지우고. 자, 어떻게 하냐면 가장 편리한 데이터 셋을 하나 골라줍니다. 제시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요. 딱 봐도 몇 번이 지금 편합니까? 1번이 1번이 제일 편하죠. 왜냐면 뭐 다 11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해놓은 결과를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V는 속도상수 K 한 다음에 NO 농도의 제곱, O2 농도의 1승.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M이었고 이게 N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구한 지수를 저렇게 정해준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셋 중 아무거나 활용해도 됩니다. 그럼 아무거나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제일 편한 거 쓰면 되겠죠. 이 경우 1번일 테니까 1번 데이터를 저기에 쇽쇽쇽 넣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반응 속도가 얼마입니까?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럼 반응 속도 저기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몰 퍼 세크는 속도상수 K 한 다음에 자, NO 농도가 얼마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의 제곱이죠. 그리고 O2 농도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1승. 남아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다시 좀 더 예쁘게 쓰시면 어떻게 되느냐? K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몰의 3승. 맞남요? 저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다가 K는 2.8 곱하기 10의 6승 그리고 몰의 마이너스 2승 초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풀이에서 내가 제목을 비워두었는데 제목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K의 단위를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단위가 뭐예요? 얘는 이렇게 냈죠? 자, 이 단위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단위 외워서 지금 찾은 거예요? 외워서 쓴 거예요? 계산을 통해 찾은 거예요? 계산을 통해 단위를 찾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속도의 단위가 몰퍼세크고 여기에 농도가 농도의 제곱에 농도의 1승이 있으니까 단위끼리 연산을 해서 지금 단위를 찾아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분명 이번 뭐냐면 2차 고사 때 속도상수 구해라는 문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왔죠. 무조건 나오는데 이때 만약에 단위 빼먹었다. 어떻게? 바로 감점입니다. 몇 프로? 50% 이상 감점입니다. 쌤이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모든 학교 선생님. 모든 학교 선생님은 속도상수 쓰라고 할 때 이 단위 빼먹거나 단위 틀리잖아요? 그럼 거의 50% 이상 감점입니다. 알겠죠? 3점짜리 문제면 이거 업당 1점만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단위를 빼먹지 않도록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모든 화학교사의 공통된 채점입니다. 알겠죠? 저 단위를 명심해야 된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그 속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볼 것이냐.
282페이지 하나 넘겨볼까요? 282페이지. 찾았습니까? 282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 282페이지에 보면 속도 법칙 연습 문제 해가지고 2번, 3번 나와 있죠? 네. 2번, 3번 나와 있죠? 자, 이거 꼭 해보세요. 완전 중에, 완전 중에. 오, 유진이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래요. 좋아. 영재, 네. 가은이는요? 집에 있지 않을까요? 왜 안 왔어요? 김해인데 여기까지. 뭐라고요? 김해 사는 여기까지. 내가 거지 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수업 김해 수업을 같이 걷고. 야 창원에 늘 나가는데. 난 거지에서 왔는데. 각 지역 대표로 한 명씩 오는 거지. 아 그런 거야. 아 진짜 빠졌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 못다. 알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간다잉.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282페이지 연습 문제 꼭 해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해볼 것이냐. 283페이지 반응 속도 상수.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준다잉. 문제? 뭐라고요? 문제 꼭 풀어보라고. 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해설지도 붙어 있잖아요. 이번 쉬는 시간에 바로 하겠습니다. 자, 지운다잉. 지우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자, 이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이라기보다는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자, 한번 해보죠. 우선 화학 반응에서 온도를 화학 반응에 항상 온도가 큰 영향을 주는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알려진 현상입니다. 온도가 10도씨 올라가면 상승하면 보통 반응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집니다. 이야. 2배 정도 빨라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거. 자, 여기 보시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예시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시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 이런 예시가 엄청 많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대표적인 예가 그럼 잘 봐. 그럼 10도씨의 2배, 10도씨의 2배 이런 수치까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건 잘 모르는 수치까지 기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따뜻해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음식. 바로 요리죠. 오. 요리잖아요. 감 들어왔다. 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컵라면에 따뜻한 물 부어요, 차가운 물 부어요? 따뜻한 물. 자, 컵라면에 차가운 물 부으면 라면 안 익을까요? 6분 걸리면 돼요. 한람이 오래 걸려. 뜨거운 물도 3분이잖아. 자, 차가운 물에 컵라면 넣으면 컵라면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이거요. 언젠간 익을 겁니다. 대신 시간이 한 7, 8시간 걸릴걸요? 찬물에 7, 8시간 담궈 놓으면 라면이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띵띵 뿌릴 겁니다. 그러면 먹으면 우글우글 먹을만 할걸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7, 8시간 걸려서 찬물에 담궈서 컵라면을 먹는다. 이상하잖아요.
대신 뜨거운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수분 만에 금방 익어버리죠. 그 요리가 바로 대표적인 반응 속도의 예시입니다. 알겠죠? 뭐 또 예를 들자면 그 김치를 담궈서 이렇게 막 담근 김치를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게 미생물에 의해서 충분히 익은 김치도 맛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심하게 익었으면 우리가 그때 뭐 묵은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김치를 담궈서 만약에 김치 냉장고에 바로 넣어버리면 그 김치가 빨리 익습니까? 천천히 익습니까? 천천히 익고요. 만약에 그 김치를 상온에 방치하면 김치가 어떻게 돼요? 금방 익어버리죠. 그 염도 조절을 당하면 상하지 않습니다. 예, 염도 조절을 당하면 상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게 이게 그 현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환경에서 상온에 방치되면 익지 않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서식하는 그 미생물과 우리의 원래 자연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김치를 상온에 내뒀을 때 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잘만 조절하면은 그 맛있는 김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김치를 담궈서 해외에서 상온에 방치를 하면 김치가 안 익고 진짜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그 해외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과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 중에 미생물의 종류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김치를 담궈서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김치를 담았을 때 익지 않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김치를 담글 때는 레시피가 달라져야 됩니다. 알겠죠? 뭐 소금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뭐 사용하는 야채들의 종류나 이런 걸 약간 바꿔서 그 지역에 맞는 미생물에 맞게 김치를 담궈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그럼 잘 봐. 아플 때 왜 열나요? 그러면 아플 때 열나는 경우가 있죠. 네. 왜죠? 아, 온도를 높여서 다 죽이려고. 자, 아픈 게 크게 두 가지가 아픈데요. 첫 번째, 마음. 뭔가 외부 물질에 의한 감염 때문에 아플 수 있죠. 아, 그럼 대표적인 그 사람을 감염시키는 대표적인 외부 물질이 뭐예요?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죠. 생물학적으로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다르죠. 그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언제 잘 죽여요? 온도가 높아지. 네, 고온 조건에서 죽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 등을 죽일 때 우리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아주 보통의 경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는 38도 이상 올라가면 죽어요. 38도 이상 올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통 체온이 37.5잖아요. 왜 우리의 온도가 37.5에 세팅이 되냐면 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침입을 해도 금방 이길 수 있게. 37.5에 맞추면 아플 때 온도를 약간만 올리면 싹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우리의 보통 이런 항온 이런 동물들의 온도가 보통 37도 이상으로 맞춰져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저기 심해 열수공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심해 열수공? 심해 있는 구멍. 바로 뭐냐면 바다잖아요, 바다. 바닷물 만약에 자 이런 것도 다 화학인데 1km 심해예요. 무조건 몇 도? 무조건 몇 도? 영하. 100도. 영하. 100도. 영도. 야 진짜 화학을 1도 생각을 안 하네. 아, 4도. 아, 4도씨죠? 뭐하는데 말할래더니. 오케이. 4도씨죠? 왜 4도씨예요? 밀도가 가장 높은 어. 거야. 물이 가장 무거울 때가 4도잖아요. 그럼 1km면 사실은 충분히 깊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깊어요. 충분히 깊기 때문에 1km 4도씨면 1km면 가장 무거운 상태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해라고 하면 무조건 4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4도. 그럼 사실 4도씨면 꽤 높은 온도예요. 사실 엄청 추운 온도예요. 춥습니다. 4도씨 물에 빠지면 사람 어떻게 되죠? 얼어요. 저체온증 걸려요. 10분 만에 죽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이게 저체온증으로 10분 만에 죽습니다. 정말 낮은 온도인데 근데 재밌게도 이 해저 바닥에는 뭐가 화산. 부글부글 마그마가 대령이요, 대령. 솟아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대령.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심해 열수공. 심해 열수공.
그럼 이 심해 열수공 주변 온도는 몇 도? 100도. 100도, 100도. 보통 마그마 온도가 보통 몇 도? 3000도. 마그마 온도가 보통 800도거든요. 이게 800도 정도의 온도가 4도씨 물이랑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대충 열평형이 이루어지면 대략 온도가 60도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사람 60도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삶아죠, 삶아요.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껴요. 네, 바로 죽습니다. 수유. 뭐냐면 여러분 뭐 찜질방 같은 데 가본 적 있죠? 네.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어느 물에 딱 들어갔는데 야 약간 미적지근하다 그럼 대충 몇 도게요? 40도. 40도예요. 여기 40도. 근데 우와 뜨거. 이 정도 온도는 42도. 44도예요. 40 예. 50도. 44도만 돼도요. 다 이거. 44도만 돼도 우와 이거 살 있겠다 하는 그 느낌 있죠? 그게 꼴랑 44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60도다 죽습니다. 알겠죠?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학자들은 여기에는 생명이 전혀 살지 못할 거라고 갑니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생물이 살아갑니다. 우리 집이 그래서 이쪽은 여기 사는 생명들은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뭘로 살아간다? 열합성을 합니다. 와. 그래서 광합성이 아니라 열합성을 해서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합성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식물과 그걸 먹는 포식자들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 지역에 있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에 돼서 살아남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녀석으로 감염이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60도 이상에서도 살아남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잖아요. 몸을 차갑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사람한테 이런 녀석들이 감염이 됐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열이 올라도 쟤네들을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입니다. 그래서 생물 연구 중인 생물 무기 중에 생화학 무기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발견되는 생물들의 유전자 정보나 단백질 정보를 활용해서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도 살아남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합성합니다. 와. 유전자 변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적의 진영에 뿌려버리면 거기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전멸입니다. 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국. 이런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러시아. 파키스탄. 아휴,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이런 연구는 돈이 조금 들까요? 돈이 많이 들까요? 많이 들어요. 러시아. 미국. 바로 미국입니다. 맞췄다. 내가 맞췄다 내가. 내가 맞아. 이런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미국 나라. 가면 안 되겠다. 무슨 말 알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이런 연구를 가장 많이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연구하던 생화학 무기가 연구 중에 누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죽어요. 좆되는 겁니다. 미국 전멸.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연구를 진짜로 여러분 핵폭탄 무서울 것 같죠? 네.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핵폭탄은 터져도요 사람이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화학 무기가 누출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야. 코로나 사태 봤죠? 네.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 몇만 명 죽는 걸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생화학 무기가 터지면요 그 단위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입니다. 코로나 사태 봤죠? 네. 그런데 이걸 인간이 작정하고 지랄 같은 놈을 만들면 사람을 수백만 명 단위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가장 많이 연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와. 쓰레기. 그런데 이번 미국 가서 다 부수고. 놀라웠게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놀라웠게도 미국의 국내법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화학무기 사용 금지. 미국의 국내법에는 생화학 무기를 미국 영토 내에 둘 수 없는 국내법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이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연구 시설과 그 연구된 생화학 무기는 절대로 미국 영토 내에 두지 못하는 미국 국내법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거 많이. 자, 왜 미국은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죠? 네. 왜냐하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누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줬대.
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 국내법은 이걸 미국 영토에 두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오! 그러면 미국은 이 생화학 무기와 생화학 무기 연구시설을 어디 두게요? 어디서 그린란드. 알래스카. 해외에 둡니다. 그린란드. 알래스카 딱 좀. 해외에 둡니다. 지금 미국 땅 같잖아. 해외 어디? 그린란드. 해외 어디? 알래스카. 해외에 퍼져 있는 과거, 미군 과거. 부대예요. 미군 부대. 저희 나라도 있어요? 하와이. 그래서 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그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키나와.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군에 의한 생화학 무기 보유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족대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화학 무기가 밀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화학 무기가 누출됐을 경우 수백만 명 단위의 사망자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이런 식의 생화학 무기 연구 시설을 해외 미군 부대에 두려고 할 때 각 나라 정부는 이걸 좋아하겠어요? 막아야 되겠어요? 막아야죠. 막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미군 부대를 전 세계에 많이 주둔시킵니다. 많이 주둔시키는데 미국이 그 미군 부대에 생화학 무기를 두려고 할 때 각 나라 정부가 찬성하겠습니까?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당연하죠. 누출되면 좆대니까요. 그런데 그걸 유일하게 받아준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개호군. 그것도 공짜로요. 오? 다 계획이 있겠지. 공짜로요. 있어. 멍청한 거예요. 공짜로요. 언제? 아 6.25 때. 언제? 너무 했는데 그때 하군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아우. 자, 미국의 위험한 시설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왜죠? 능력이 형제의 약하니까. 나라. 아니죠. 주정관계. 아니죠. 주정관계를 너무 맞아. 근신. 그만큼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너네 거 위험한 거 우리 받아줄게. 그리고 그 위험한 거 우리도 공동 관리할게. 그럼 돼요, 안 돼요? 공동 관리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야, 공동 관리하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빼가요. 정보를 빼올 수도 있는 오, 거죠. 개꿀. 그러면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도 필요하지. 그럼 대신 공동 관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뭐를 미국 너네도 들어줘라. 라고 하면 그런 거 받아줘도 되죠. 네. 야, 우리가 공동 관리해서 네. 그 만약에 누출됐을 책임을 우리도 핸들링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런데 공짜로. 그냥 공짜로 받아줬습니다. 와. 왜요? 네? 이래서 너무 멍청한 거예요. 그냥 진짜로 공짜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 북한이 핵폭탄 쏠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은 그 미군 시설에 있는 그 생화학 무기가 실수로 누출될 확률이 크겠어요? 와. 북한이 저희 회사한테. 아, 진짜? 자, 이 얘기는 뭐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생화학 무기가 누출됐어요, 누출 안 됐어요? 안 됐어. 누출된 적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탄저균이 누출됐는데 물론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출된 후에 빨리 알아서 사후 조치를 해서 사상자가 일어나는 것까지 막았지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오. 그럼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 자 방금 얘기했죠? 북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사망자는 2~30만 명 수준입니다. 네. 근데 미군 부대에 그 생화학 무기가 누출되면 사망자는 100만 명 수준입니다. 와. 근데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나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화학자라서요. 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화학 무기는 구조가 이래요. 대부분의 화학 무기는 탄소 사슬에 이렇게 염소 같은 게 달려 있는 게 대표적인 화학 무기거든요. 그래서 유기화 공부하다가 이런 화학 무기 공부하다가 보니까 화학 무기 중에 생화학 무기도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지 쭉 가다가 미군이 제일 만드네.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있지? 우리나라? 그래서 나도 알게 된 거예요. 오. 그럼 이거 왜 우리나라에 있지? 아, 박근혜 정부 왜 받아줬지? 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게 지역 감정상 여러분들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대 기분 상.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역이 아니구나.
아 기분이 없다. 지역이 아니라 지역 감정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생화학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해주고 있는 나라가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면 이런 상황은 좀 타개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알겠죠? 나는 과학자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위험해요.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온도가 상승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기억해, 알겠죠? 꼭 기억해. 자, 그러면 이걸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제주도로 넘어가지. 이걸 이제 누군가가 수식화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레니우스. 그게 바로 야르헤니우스입니다. 이것만 알겠죠? 그래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걸 수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화한 결과가 뭐냐? 아레니우스. 바로 K라고 쓰고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 이렇게 수식화하였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저 수식은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할까요?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 이건 아레니우스의 감. 가정입니다. 즉 수없이 많은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면 좋겠어 라고 제시한 겁니다. 마치 뭐처럼? F 이퀄 MA처럼. 여러분 요거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증명할 수 증명 못하죠? 뉴턴은 수없이 많은 실험 결과, 특히나 그 케플러의 화성운동 제2법칙, 그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F 이퀄 MA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F 이퀄 MA는 뉴턴의 직감이고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레니우스의 반응 속도 상수 요 수식도 아레니우스의 그 뭐냐면 직관입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아레니우스 죽고 나서 한 100년 후에 그 분자 동력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자 동력학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 수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차후에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분자 동력학에 관계된 내용은 한 장 넘기시고 두 장 넘기시면 몇 페이지가 있냐면 287페이지 한번 볼까요? 287페이지. 자, 287페이지 보세요. 찾았어요? 287페이지 슬쩍 한번 봅시다. 287페이지. 자, 287페이지 찾았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이게 눈으로 한번 봅시다. 287페이지에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네. 그 리액션 다이내믹스에 3.1 컬라이전 띠오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요거부터 해서 한 장 넘기시면 뭔가 수식이 자글자글 나오죠. 요런 식으로 추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레니우스 사후 100년 후에 나온 결과고요.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아레니우스 시절에는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라? 이 수식을 암기. 외워라. 알겠죠? 외워라.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자기는 뭐 평생이 힘들잖아요. 자,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속도, 요 K가 아까 얘기했던 속도 상수 반응 속도 상수 K예요. 그거에 지금 없었던 우리가 처음 보는 항들이 있는데 우선 R은 뭐겠어요? R. 기체 상수. T는 온도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E는 그 뭐냐면은 그 자연 로그 할 때 그 E 그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E나 뭐 RT 이런 건 아는 건데 지금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A라는 부분과 EA라는 부분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 A 뭐냐? 첫 번째 1. 이게 사실 그
딱히 이름이 없어요. 딱히 이름이 없어서 굳이 부르는 이름이 그냥 야레니우스 상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비례상수일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레니우스가 살던 시절에는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어떤 비례상수다 이렇게 된 건데 아까 내가 그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그 분자 충돌 역학이라고 있었죠. 그걸 연구하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분자 충돌 확률과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1학년 과정에서 리액션 다이내믹스까지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상수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엄밀하게는 분자 충돌 중 분자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거든요. 분자 유효 충돌. 그것과 관련된 확률이 저 RNU 상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데 뭐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뭐 어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이게 심각하게 나올 일은 없어요. 만약에 나오면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보통 1학년 과정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A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두 번째 EA. 자, 이 녀석 원래 영어 표현이 뭐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액티베이션의 A를 따서 EA 이렇게 줄여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활성화 들어갔다.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자,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지우사. 자, 활성화 에너지 얘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 첫 번째 1. 뭐라고? 강유진이 들어왔으면 다시 강유진이 들어왔다 나갔다고요? 유진이는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유진이. 아니, 영상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1. 얘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의 경우 이 활성화 에너지는 그래서 결국 0보다 큽니다. 양수로 보통 정의가 됩니다. 물론 음수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학교 선생님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양수입니다. 알겠죠?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 EA는 항상 양수라서 보통 양수입니다. 보통 양수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요 속도 상수는 커집니다. 언제 커지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질 때.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커지면 얘가 마이너스 때문에 감소함수가 되죠. 그럼 얘가 줄어들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얘가 요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의 활성화 에너지란 현상도 있으나 이것은 이번 학기에 따질지 안 따질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얘는 반응 속도론을 충분히 많이 알고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라 공부를 좀 더 하고 알려줘도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아마 이번 학기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양수고 그래서 속도 상수는 언제 커지느냐? 얘가 작아질 때.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는 의미상 이겁니다. 의미상. 바로 이 반응물들끼리 충분한 운동 에너지
를 가지고 들이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존 결합이 없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새로운 걸 만들려면 기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거나 부서뜨려야 되죠. 그럼 기존 걸 부서뜨리려면 슬슬 건드려서는 부서지겠어요? 이게 좀 세게 꽝 때려야 부서지겠어요? 세게 꽝 부딪혀야 부러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필요한 최소의 운동 에너지 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말로 반응물들은 이 A 이상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반응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활성화 에너지로 표현되는 운동 에너지보다 작아질 경우는 충돌을 해도 기존 결합을 끊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충돌해서 그냥 충돌하는 것도 끝나는 겁니다. 충돌하고 다시 되튕겨 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들은 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냐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여기서 1, 2, 이 활성화 에너지, 이제 3.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그 반응 온도가 그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반응을 시키는데 온도가 뜨겁다. 그러면 그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지금 온도가 낮다. 그러면 그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들의 운동 에너지가 작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고온일수록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도 상수 K가 커져요. 언제? 온도가 커지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드러나요? 바로 이 속도식에 그대로 드러나죠. 네. 온도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지겠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다시 또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네. 지수가 증가함수니까 다시 K가 커지겠지.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상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자, 그래서 어떤 분석이 하나 있을 수 있냐면 혹시 여러분 맥스웰 방정식. 엑셀 볼츠만 분포? 오. 그냥 볼츠만 분포 아니야? 자, 요거 기억나요? 네. 뭐 할 때 배웠던 거죠? 이렇게. 저거 바로 기체 파트에서 배웠던 거죠. 네. 뭐 맥스웰 볼츠만은 뭐 사람 이름이니까 번역이 안 되고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속력 분포 뭐 이렇게 되겠죠. 분포.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거 기체 파트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y축을 보통 확률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x축을 뭐라고 두냐면 속력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그림을 우리가 보통 많이 그리냐면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죠. 네. 아, 예쁘지가 않고. 지구과학이 나와요. 뭐라는 거야? 지구과학에도 이 그림 비슷한 게 나오죠. 네.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이 그림 그거는 뭐예요? 바로 그 흑체복사죠. 흑체복사에도 비슷한 그림 나오는데 왜냐면 함수 꼴이 지수함수, 감소함수가 들어가서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떤 저온 조건에서 이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고온 조건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더 이동하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때의 특별한 속력을 VA라고 합시다. 네. 그럼 이 VA는 무엇과 관련된 수식이냐면 활성화 에너지에 관계된 분자의 평균 속력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도 일종의 운동 에너지니까 그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평균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VA라 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보시다시피 저온 조건에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입자 개수와 고온 조건에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입자 개수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더 적어요? 고온 조건이 확실히 고온 조건에서 그게 더 많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온 조건에서 faster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 라는 것을 이런 그 속력 분포로도 많이 표현해요. 이건 뭐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도 이 그림 분명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지금 저기 뭐야 영재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영재 때문에 그렇죠? 영수는 잘 있어요? 예. 영수 요즘 뭐하고 지내? 공수 과거 준비하고. 아 진짜로요? 잘 되는 것 같아요? 1차를 붙겠는데 네. 오 1차를 붙었어. 2차 준비하고. 아 그래요? 영수도 그러면 경남 치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한참 알겠습니다. 볼 때. 오케이 됐다. 오늘 꼭 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한장 PC만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주변에 동생 오면 꼭 줘야 되겠다. 야 큰날에 개빡스였어. 면접 대비하는데 막 밖에 출입도 못하게 하고 진짜? 막 어디 나가도